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수년간 천안문화도시에서 각자 다른 문화사업을 진행해온 세 사람이 모여서 자유롭게 그 뒷이야기를 나누는 삼삼한 수다방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세 명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쌍용동에서 퀼트 공방을 하고 있는 이양미입니다. 저는 이제 수년간 퀼트를 하면서 문화도시 활동을 많이 해왔고요.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뭐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도자기 핸드페인팅을 하고 있는 이소희라고 하고요. 도자기 핸드페인팅은 도예랑 다르게 하얀데 초벌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서 유약 작업을 해서 가마에 소성을 하면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식기류를 하는 체험을 하고 있는 공방 선생님이고요. 학교 수업이나 그다음에 기관들 수업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시민 네트워크 모임 때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를 하면서 5년 정도 세월 전부터 계속적인 사업을 진행도 해보고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현이고요. 이 문화도시 사업이 처음 시작되던 해에 그 시민 미디어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잡지를 발간했었는데 그 이후로 아카이빙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여기 천안 명동이나 또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마을신문을 발행해서 실제 주민들과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로 소통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문화도시 모니터링이나 그런 활동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을 그 과정에서 만나다 보니까 천안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번 문화도시 페스타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의 각자의 색깔 있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애로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앞에 말씀한 것처럼 5년 이상의 여기 문화도시에 관련된 사업을 직접 참여도 해보고 사업 보고서도 진행을 해본 결과로 저희가 보통은 그 컴퓨터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시스템 문제를 애로사항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모든 사업들이 이나라 도움이라는 그런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계산적인 문제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본인이 실수라든지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이나라 도움을 사용하는 데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저 또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모르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 센터나 기타 관련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시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나는 뭔가 시민이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시스템 문제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돈에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지라는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부딪히니까 실제 내가 뭔가 사업을 시민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뭐 하고 싶다가도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이 나라 도움을 써야 된다라는 고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망설여서 못 하시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이 교육도 필요하고 더 많이 교육적인 게 필요한데도 시민들 자체가 그게 선뜻 나가가는 어떤 계기가 아직까지도 도출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나라 여러 가지 전반적인 행사를 할 때는 이 나라 도움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연대성 있게 그런 홍보가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용하는 문제점이 없게끔 하면 누구나 나서서 뭔가 사업을 할 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이템이 많아도 이 나라 도움이라는 어떤 관벽에 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천안 시민들이 이 나라 도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가 인스타나 뭐 카톡 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 교육적인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런 교육을 한번 했으면 참 좋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들어갔을 때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라도 분기별로 저희가 꼭 진도사항이라는 거를 교육적인 거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을 들어갔을 때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물론 센터가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이 있으면 필요하다는 시스템이 그 천안 내 그런 고문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수원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올해는 좀 개선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3일인가 걸쳐서 이런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또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뭐 그 인터넷 통해서도 질문 사항을 받아서 연결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의견들이 저희가 이제 계속 좋은 의견을 내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또 이 문화도시 사업 전체에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모니터링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이 나라 동부터 워낙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이 되게 면차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제가 저도 4년 이상 미디어 사업을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 마을의 역사 유적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 전시회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점은 이게 사실 이 문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좋아서 모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다 봉사의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희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사업들을 막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난 분들이 다 처음에 너무 의욕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참여자를 꾸릴 때 같이 시작을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1년에 매달 몇 번씩 모이고 하다 보면 점점 참여자가 주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가가 없는 활동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갖고 중간에 안 나오시는 분이 생기거나 그래서 지속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 사업을 기획하고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팀원들을 꾸려서 처음엔 다 뜻이 맞다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느낀 점은 사람을 끌고 나가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은 뭐 저희들이 비용을 더 내서도 좋아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실 마을이나 또는 천안시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게 그런 좀 뒷받침이라고 할까 아니면 적어도 아까 소희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관심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바탕이 되면 사업의 연속성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문제가 대부분 어떤 공모사업이 전부 다 6개월이나 아니면 5개월 또 짧게는 심지어 하반기에는 3개월 안에 사업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저희가 기획할 때 한 번만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참여자들의 사실 지속성이 있으려면 내년에도 이걸 할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공모하는 사업들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3년 이렇게 5년 이렇게 지속되는 것처럼 시민들이 하는 프로젝트도 1년 사업, 2년 사업, 3년 사업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모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이나라돔 진행을 한 번 했는데 반응이 시민들도 되게 반응이 좋았고 관련 진흥원 분들이나 문화재단 측에서도 여러 언론 매체들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는데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 후에 시민들이 자문적으로 이것도 하는 거 아니었냐라고 되게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 많고 저희도 작년에 해봤을 때 저희가 막 정말 시간과 돈을 개인적으로 더 투자해서 막 되게 열의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게 모든 기관들이 그게 그래서 해마다 뭔가 사업 보고서 할 일이 있으면 지속 연대 가능성으로 아이템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려도 뭔가 시스템이나 그런 문제가 1년 단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가 누구한테 특정적으로 그 도움을 준다라고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 되는 게 좋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이 사람만 특정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게끔 하지?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그거는 반감인 것 같고 시민들 입장은 오히려 계속 발전해서 이 아이템이 정말 좋다면 천안의 대표적인 뭔가 아이템이 승승장구해서 우리가 천안에 흥사령 축제가 매년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주최해서 뭔가 아이템이 좋게 나와서 해마다 계속 그게
정착이 되면 굉장한 아이템이 될 거라고 하는데 모든 사업은 1년으로 모든 게 끝나서 정리해서 땅땅땅 끝나는 게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짜리, 2년짜리 그 사업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은 계속 끌어주는 게 이게 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3명이 33인 33의 수다방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가 모인 멤버는 시민 네트워크라는 저희가 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시민 네트워크 모임에서 만난 팀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7시에 모여가지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안시를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적인 활동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모임에서 만난 멤버이기 때문에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 이제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문화 독립이 무엇일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그 간략하게 키워드? 그 문화 독립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문화 도시는 무엇일까라는 걸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해요. 키워드로요? 네. 네, 좀 전에 소희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시민의 자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문화를 직접 항의하고 또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화 독립도시라는 뜻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간이나 일방적으로 위에서 하다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시민들 자체가 본인들이 누리고 싶은 문화를 스스로 기획하고 그래서 창조해서 계속 누릴 수 있게 지속성을 갖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의 자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예전에 꿈이었던 일들을 이번 공모사업 통해서 실제로 제가 해봤던 일이 바로 잡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원래 제일 첫 번째 직장이 잡지사였는데 그때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결혼하고 뭐 다른 일을 하면서 10수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몇 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 1회 시민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 딱 그 공모 내용을 보는 순간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밤을 며칠 동안 새가지고 기획안을 만들고 그래서 1인 잡지를 기획하고 만든다는 게 사실 처음에 기획을 쓰면서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혼자 선한 곳곳 취재하고 기사 쓰고 그리고 나중에 책으로 나왔을 때 너무 뿌듯해서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것보다 제가 그 느꼈던 희열이나 그런 걸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항상 다음에 이걸 또 해야지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긴 한데 그런 각자가 느끼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기획을 하셨고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제가 그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잡지다 보니까 사진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사실 잡지사나 신문사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전문 사진 기자가 따로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잡지를 만들 때 기사는 제가 이제 수십 곡들을 다 썼는데 하고 나서 걱정이 됐던 게 사진을 누구한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주변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동네에 살고 계신 분 중에 사진을 취미로 공부하셔서 개인전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취지를 말했더니 이런 사진을 한 번도 상업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재밌겠다고 그래서 다시 그분하고 이걸 다 제가 이제 취재했던 장소를 다 같이 다니면서 2, 3일 동안 몰아서 사진으로 또 한 번 취재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분들이 잡지에 이런 꼭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 1인 미디어로 시작했던 사업이 편집위원 4-5명 정도로 확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분들과 그 다음 전부터는 그냥 비체에서 하는 조그만 마을 미디어 사업 이거는 정말 그냥 거의 진짜 봉사였어요. 50만 원, 뭐 80만 원 지원금이어서 모임 경비 자체가 안 되는데 3번이나 마을신문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1인 미디어 사업할 때 만났던 그분들이 다 재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을에 이런 자원들이 있구나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 사업에 2분 정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참여를 해서 작년에 마을 사진을 찍어서 산세하고 렌지스 카페라는 곳에서
사진 전시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다 같이 계속 참여하셨고 또 나중에 그 사진 전을 알게 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쪽에서 연락이 와서 불당동 마을 행사를 할 때 그 사진을 빌려달라고 하셔서 동의해서 사진 전시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다 너무 보람으로 남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진행할 때는 예산도 없고 다 그냥 어차피 자원봉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힘듦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느낀 건 다 너무 즐거웠다. 그리고 내가 우리 마을에 몰랐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진 전시회 왔던 분 중에 또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런 곳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 사진을 보고 거기를 찾아가 보게 됐다고. 우미석 선생님이었나? 그래서 그분은 장소가 어딘지 몰라서 내비를 찍어가지고 막 찾아다니셨다고 댓글을 만들어서 그분하고 또 연락을 올해도 했어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마을 사진전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또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이제 비체에서도 사업 진행하는 그게 바뀌어서 거의 영상 쪽에 지금 미디어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매체를 이용해서 진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 솔직히 시간이 좀 있어서 이 진흥원 모니터링 사업 제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다른 분들 어떤 사업을 하나 궁금한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바빠서 보러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마무리하는 시간에 다른 분들도 다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사실 부담 없이 이렇게 시스테이션도 참여하고 또 모니터링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저에게는 사실 재충전의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되게 느꼈던 점이 여러 사업을 어제도 제가 체험장에 가서 어떤 사업들을 하셨을까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했던 사업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 사업을 내가 이런 걸 합쳐서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겠다 막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되게 사업을 1년 쉬는 동안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선생님 그럼 그런 재충전해서 약간의 의욕이 생기고 네, 있어요. 화이팅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도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네트워크 모임 자체는 사실 오랜 세월 같이 해왔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문화 독립 키워드잖아요. 그 키워드는 제가 이제 주부였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계속 그냥 아이를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도 뭔가를 좀 배워야 되겠다. 취미생활로. 그래서 이제 퀼트를 시작하게 됐지만 그거를 하면서 내가 뭔가를 이거를 그냥 취미생활에서 멈추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더 열심히 이제 강사 자격증도 따고 외부로도 나가는데 이게 나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아파트에서 주부들만 그냥 소일거리로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어느 순간 이게 우리 주부들도 충분히 기획하고 본인들의 전시회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하다가 보면 좋은 선생님들, 나 같은 선생님들이 많이 만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그 시민들 자체가 수강생이에요, 사실. 수강생들하고 기획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수강생분들이 직접 작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 퀼트가 아닌 본인들이 직접 다른 작품, 미술을 그렸던 선생님, 다른 거를 뜨개질을 했던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회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아쉬움이 아직까지는 남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숙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나이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20, 30대를 대기업에서 20년을 지내다가 불현듯 이제 물론 제가 그 대기업의 오너가 되고 싶었지만 2차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했어요. 퇴직하고 딱 나와보니 대기업에 20년 다닐 동안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뭘 할까 하다가 그냥 문화센터에 가서 뭘 배우다 보니까 지금의 도자기 선생님이 된 계기가 여러 가지 배운 것 중에 도자기가 저한테 굉장히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술 전공자도 아니지만 그림의 세계로 빠지면서 도자기의 메리트를 너무 많이 느끼게 된 그럼 거죠. 선생님도
전공은 안 한 상태에서 그렇죠. 주부인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신 똑같이 거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기업 취업을 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다녀서 퇴직을 하고 그냥 문화센터에서 도자기를 배웠는데 그게 이제 취미가 너무 재미있어서 직업화된 계기가 됐어요. 그 직업을 해서 공방을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지인들이 빠른 거죠. 지인들이 와서 조금씩 해주고 하는데 1년을 어떻게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2년차 되니까 그냥 정말 지인들은 또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죠. 맞아. 그래서 공방은 열었고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대기업에 때 제가 했던 직업이 교육 업무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신입사원들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서 내가 강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나 기관에다가 이력서를 내서 이제 제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문화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렇게 천안의 문화도시를 알리는 예비도시 전부터 이런 활동을 알게 돼서 공유스쿨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네? 내가 누군가를 보탬이 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구나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팀을 결성을 해서 시민 네트워크에서 만난 팀에서 공간 스위치 팀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도자기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하고 와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가능하다는 걸 느껴서 작년에 하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키트를 제작하게 된 거예요. 도자기가 와서 막 그림 그리는 일이 와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키트를 제작을 해서 물감, 팔레트 모든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가져가서 직접 집에서 편하게 그림 그려서 다시 갖다 주면 제가 예쁘게 구워서 다시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도자기를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키트 사업이 입소문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도자기 가서 해야 되는 거죠? 방문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 아니라 키트로 받아갈 수 있게끔 제가 오면은 키트로 다. 그러니까 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제가 못 들어가면 키트 제작을 해서 들으면 선생님들이 각자 알아서 아이들과 체험을 하시고 제가 수거해서 구워다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도자기란 세계를 제가 다시 뛰어들면서 제2의 직업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 다니면서 정말 그냥 그 안에서만 일했던 사무직 일이 내가 나와서 발로 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랬고 지금도 회사 관련된 분을 만나면 너가 이런 일 할 줄 몰랐어. 너가 이렇게 앉아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어? 막 교육 업무만 하고 되게 진취적이고 와일드한 모습만 보다가 끔찍거리면서 앉아서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아직도 연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고 제가 이걸 하면서 막 돈을 막 계산하면서 번다는 것보다 그 안에 더 봉사를 하고 그 안에 그 사람이 힐링이 된다면 도자기를 누구나 좀 편하게 도예는 솔직히 막 투자하는 시간도 많고 공간이 필요하지만 핸드페인팅은 그냥 기물에다 그림만 그리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삶도 있고 힐링도 있고 거기에 애로사항도 다 풀 수 있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있는 그 공간에서 서로 힐링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문화적으로 독립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주부를 하지 않고 다시 독립을 하면서 문화 생활을 항유한다는 게 나도 행복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점점 이런 즐거움을 선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천안에 사는 다른 지역에 있어도 물론 제가 이걸 하겠지만 천안에 계신 분들은 각자 삶이 너무 지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사는 형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토종인 분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각자 힐링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남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면 그냥 각자 독립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 재능이 있어? 이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냥 말동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뜨개질 하는 것처럼 뜨개 하는 사람을 힐링할 수도 있는 거고 퀼트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직업도 너무 만족하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시는 게 다 비슷하네요. 네. 선생님들께서.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그렇죠. 주부들의 그 용기 없는 그런 걸 주부들이 집에 지금 많이 놀고 있잖아요. 그런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앞으로 사실 문화도시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올해가 사업 첫 해이잖아요. 앞으로 이게 지속 사업으로 잘 돼야 천안이 문화도시로 그만큼 더 발전할 텐데
그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주로 제안이나 이제 그동안 느낀 점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방안이 문화도시를 더욱 발전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도시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할까 바라는 점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 모임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나오시는 분들은 여전히 나오시지만 열심히 이제 아이디어 내시고 의견 주시고 하시는데 고정 멤버 사실 많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제자리 걸음이다. 맨날 얘기하듯이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지금 있는 멤버만이라도 조금 바깥으로 좀 활동을 더 많이 해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참여할 수 있게끔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은 직종에 다행히 같은 직종이 없으시더라고요. 다 각자 다양하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다 그 다양한 분들의 컨텐츠를 하나씩만 서로 체험만 서로 공유만 하는 시간만 가져도 1년 12달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1월에는 뭐 실제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에서 시민연대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쪽, 그 다음에 도자기 쪽, 공예 쪽,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가 시민 네트워크 모임 팀의 각자의 카테고리를 더 발전시켜가지고 각자 그냥 우리끼리라도 체험 한 번씩 해서 그런 좋은 점 애로사항 발전할 수 있는 거를 다른 사업도 각자 하겠지만 그런 걸 같이 시민 네트워크 팀이라도 각자 모여가지고 이번 달에는 이런 달 지정을 하는 거죠. 이 12개월을 나눠서 그 하나씩 공유를 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끼리 체험도 하고 시민들도 주최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문화도시를 하지만 지원사업 없이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서 자비든 사비든 기타 지원금 없이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자꾸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1월 달에 이런 게 있으니까 내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조그만 회비를 모아서라도 한번 주제를 해보고 그게 반응이 점점점 2번, 3번 나아가면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거기 그 정도 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보고 그 다음 달에는 그러면은 천안은 12달 뭔가 좋은 행사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훈타는 축제가 특정적인 달만 진행을 하고 여기 문화 페스타도 특정 달에만 하잖아요. 근데 1월부터 12월까지 1월에는 뭐 있고 2월에 뭐 있으면 천안 사람들이 1월에는 뭐가 있대. 우리 천안은 1월에 뭐가 있어. 2월에 뭐가 있어. 3월에 뭐가 있어. 항상 머리에 각인이 되면 1년 사이클을 한번 돌고 나면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야 1월에 그때 뭐 있었지? 2월에 뭐 있었지? 우리 그거 하자 저거 하자. 근데 고정적인 1년에 12달의 계획이 있겠지만 다음부터 시민들이 저 아이디어를 해서 그 다음 내년에는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잖아요. 그럼 코로나 대비해서 어떤 또 방법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도자기 제가 키트를 진행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본인이 시민들이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을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꼭 코로나라고 지정을 해서 꼭 만나서 해야 되는 일 말고도 그리고 정말 우리가 트로킹처럼 우리가 그 천안천은 지금 환경 개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환경 트래킹을 한번 합시다. 그냥 공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마스크 쓰고 산책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래킹하는 날이래. 그럼 봉지 하나씩 들고 휴지도 줍고 문제점 있으면 쓰기도 하고 그럼 굳이 코로나 영향을 미쳐서 모여서 해체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천안천에 오늘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천안천 트래킹이 날이다. 봉지를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든 개별 봉지를 가져가든 주워서 끝에 가가지고 인증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래서 특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검사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이 모범 지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하는 거죠. 저기는 분명히 가로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기는 분명히 쓰레기통이 있으면 사람들이 충분히 버리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아이디어가 자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만 주면 코로나 영향 없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에서 어디 가서 모여서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자연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영역들 우리가 환경, 탄소 중립도 중요하고 환경을 중요하는 이 현 시국에 거기에 맞게끔 그냥 그런 주제로 계속 나아가면 사람들이 내 사는 구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도 문제인 것 같고 저기도 문제인 것 같다는 걸 자꾸 관심이 가게 되니까 코로나 없이도 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시민들이든 주최자든 결정을 하면
코로나 영향 없이도 나중에 코로나가 아닌 다른 게 오더라도 충분하게 시민들이 어차피 먹고 사는 건 똑같잖아요. 살아야 되고 그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주의 시선들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자꾸 판을 깔아주면 뭐 특별하게 코로나 영향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그 말씀하신 그렇지. 대로 올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플로깅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 공모사업, 올해 하반기 공모사업은 거의 3개인가 4개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저도 불당동에서 지난번에 앙주도 병원 앞에 오후 6시에 모이면 그 사업 진행하시는 이 문화도시 사업에 그렇지. 참여한 분이 쓰레기 봉투랑 집게를 다 준비해가지고 몇 시까지 번개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러면 미리 이제 그날 참가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어느 지정 장소에 카톡을 보고 모여서 거기 한 바퀴를 그렇죠, 그렇죠. 돌면서 한 번 모이면 한 몇 명 정도 모이나요? 그때는 20명 정도씩 접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지역에 모이네요. 따라서 다른데 그 전에 원래 삼성전자에 있는 두정동 쪽에서도 계속 그 모임 공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네만 시청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 모니터링 때문에 그날 시간이 겹쳐서 실제 같이 다니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한 개가 아니라 이번에 제가 알기로 네, 이 그래서. 사업에 여러 개가 있었던 걸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는데 아마 지금 다 저희처럼 코로나 시국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찾다가 이런 맞아요, 것들을 맞아요. 생각해 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런 맞아요. 아이템들이 저희가 생각이 되는 네, 거죠.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저 이번에 다른 어떤 강사 선생님께 들었는데 항상 글쓰기나 이런 거 얼굴 맞대고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심지어 악기를 가리키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기 무거운 거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도 이거 강의 자기가 찍어 올리면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니까 오히려 더 호응이 좋았다고. 근데 듣고 저도 되게 새로웠거든요. 저도 글쓰기 같은 거 할 때 각자 쓰면 재미없으니까 모여서 써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악기 얘기를 들으니까 악기가 될 정도면 글쓰기는 뭐 집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고정관념을 네, 탈피를 그런 해야 생각을 되겠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모여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서로 좋은 정보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이런 게 다 저는 문화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각화해서 다원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모니터링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여러 사업을 합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작년에 선생님하고 했던 얘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렇죠. 여기 아트큐브뿐만 아니라 원도심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막상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평일에 오면. 그러면 여기 또 오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왔던 얘기가 거의 강제 동원하듯이 이런 행사 딱 정해서 그때 막 여기저기 홍보하고 예산을 들여서 사람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작년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 장소에 매주 아무 시간에 오후 2시나 오후 6시 사이 아무 때나 와도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회를 한다거나 글쓰기가 진행되거나 누군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허딱칠 일이 없으니까 오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레인보우처럼 월화수목금토일을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바꿔서 진행하면서 모여서 이런 문화활동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막 의논한 적이 오게끔 있었거든요.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이렇게 것도 다 너무 좋은 것 그냥 일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그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게 단시간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년의 과정을 우리가 시도를 해보고 1월에는 뭐가 있어, 2월에는 뭐가 있어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지금쯤 뭐가 있겠네? 라고 관심을 가질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면 그냥 여기가 찾아오는 곳이 그냥 물론 뭐 허탕치는 날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그 아이템이 좋아서 많은 사람이 몰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겁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정도는 고정적으로 거기에 무언가 하고 있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거기 안에서 우리가 돈을 받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별거 아닌 재능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으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뜨개도 솔직히 돈 받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수세미 하나 뜨는데 뭐 그걸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해.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 오세요. 해드릴게요. 우리가 수세미 집에 써야잖아요. 그거 자기가 직접 터서 하면 재능 하시는 요구하는 분들한테 뭐 재료비라도 드리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지만 찾아보면 정말 별거 아닌 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어라는 분들은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그럴 수 있는 기부 형태는 아니지만 봉사를 하겠다. 그럼 도자기 하실 분만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고정적으로 뭐가 있어. 거기는 뭐가 하고 있대.
이런 생각을 점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정적인 공간, 우리가 지금 문화도시센터 새로 생겼잖아요. 1층에 굉장히 길게 예쁘게 스테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 꼭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니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공간에 뭐가 있어라고 자꾸 공지를 하면 홍타령 축제, 페스타 축제가 아니라 굳이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기획을 하지 않아도, 물론 1년에 큰 행사를 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결과 보고 성과에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다달이 뭔가 자꾸 있으면 우리가 꼭 1월에 안 가도 2월에 가면 또 뭐가 있고 3월에 또 뭐가 있고 관심 있게 이런 식으로 자꾸 홍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고 꼭 특정인 날에만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재능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런 기회나 장소가 없어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버스킹이나. 그래서 아까 이번에 옮겨간 그 좋은 공간에서 그 문화센터에서 그 화상 공간도 좋고 밖에도 좋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문화활동 원하는 시민은 아무 때나 와서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해도 된다면 사실 어떤 비용 지원이 없어도 누군가는 와서 정말 뜨개질을 그렇죠. 한다거나 버스킹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모여서 이런 문화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수다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서 좋은 의견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활동이 많이 창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오픈된 공간이 좀 있었으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문화도시센터 옮겨간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놓으신 만큼 그런 용도로 활용되면 누구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금 그 선생님들께서 공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공간 얘기를 하시는데 자,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 아트큐브가 옮겼잖아요. 거기는 하나의 주축이 되는 거고 센터가 되는 거고, 저는 작년에도 네트워크 모임을 하면서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왜 굳이 천안역이 중심이 돼야 하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천안은 지금 모든 천안시가 문화 독립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굳이 우리가 문화 활동을 왜 천안역에서만 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재작년에 타 동에서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외부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드린 건 거기 천안역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저희 동네 멜버른에서도 공간 스위치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호응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리가 깎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공간이 문화도시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실제 여기에 문화를 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만들어진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그 방향인 거죠. 사람들이 센터가 옮겼으니까 거기에 활용도를 알아야 되고 아트큐브가 기존에 있었던 자리가 옮겼으니까 그 위에 지상도 너무 예쁘고 이번에 개막식 할 때도 그런 것처럼 그 위에 공간과 아래 공간을 시민들이 홍보 겸 거기에 뭔가 준칙되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결정되는 거는 당연히 땡큐고 기존의 문화도시 센터가 지금 오픈을 했으니 그 공간을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꼭 필요하다 이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게 하나의 또 숙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서포 오늘 너무 즐겁네요.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렇죠. 20명을 모집하는데 저도 저 동네여서 멜버른에서 4주 동안 이제 레인보우 음악회라고 클래식 음악회를 계속했어요. 근데 무료로 공연자가 볼 수 있는 공연을 공간 아트홀을 딱 갖춰진 데서 하니까 거의 좌석 없을 만큼 코로나 시즌인데도 다 모이더라고요. 근데 드는 생각이 사실 거기는 인구가 많은데 오히려 문화 공연이 적으니까 그렇게 쉽게 모이는데 여기는 오면 활동하고 싶은 사람 너무 넘치고 공연하고 싶은 분이 우리 회의 때 너무 많이 와서 왜 사람이 없냐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날까 생각해보면 여기는 평상시에 저도 여기를 왔을 때 너무 쓸쓸하다는 생각 많이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를 평일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가 있거나 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사람 많을 때 사실 너무 즐겁지 않아요? 여기 사람이 많은 것 자체가 너무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붐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있다라는 게 고지만 된다면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자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또 특정 행사할 때만 딱 하니까 여기는 그거 할 때만 올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고 낙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걸 살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자기 타 지역에 있는 문화 활동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새로 생긴 건물에 그런 꼭지 하나로 계속 뭔가 번영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어느 곳에든 문화도시를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천안은 다 가능하구나. 시민의식, 우리 동네도 가능하고 저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방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두서없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 속에 뼈도 다 있고, 그래서 생각하는 관점은 저희가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각만 바꾸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33인 수다방이 너무 즐겁게 저희들끼리만 썼던 게 너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생기면 또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수다방의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33인이 모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네, 그날을 기다리면서. 즐거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스테이션이었습니다.